안녕하십니까. 원주 국제통 안정환입니다. 이번에는 독자의 단계 세 번째 프레젠트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독자의 단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리더, 두 번째 저널리스트, 세 번째 프레젠터, 네 번째 아서 중에서 제가 사실 이 프레젠터 부분을 갖다가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리더하고 저널리스트를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일단 책을 읽어야지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발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프레젠터야말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에센스가 뭉쳐져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프레젠터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프레젠터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이 확인된 내용만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책 소개를 갖다가 11년 동안 한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책을 소개했어요. 그 안에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내용이 잘못됐던 겁니다. 저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책을 소개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비난을 받고 나서 사과 방송까지 했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발표를 하시더라도 사실이 확인된 내용만 발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인 무리가 없는 내용만 발표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사실은 확인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다라고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어떠한 경우 사실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무리,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책임질 수 없던 이야기를 가지고 한꺼번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적 무리가 있는 내용 발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도 확인됐고 누구를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발표한 내용이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때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자, 곤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공룡시대 이전서부터 살았고요. 우리가 인류가 멸망한 다음에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곤충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인간은 사실 곤충 속에 끼어서 사는 존재지 지구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곤충학자가 한다면 물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죠. 하지만 제가 곤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주장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해야지 내 주장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발표한 내용이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이 세 가지 사실만은 꼭 확인하고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터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라이트급 프레젠터, 개인적인 블로그, 투고, 동영상 운영 같은 걸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어디 멀리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려놓은 사람들이 찾아온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들급 프레젠터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등 공공장소에 발표하는데 거의 프로급이죠. 이것도 오랫동안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헤비급 프레젠터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1시간 이상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자, 이게 TV, 라디오, 신문 중에 1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 길어야 5분,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죠. 1시간 이상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갖다 사람들을 붙잡아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강사는 헤비급, 그러니까 프로급이다 해가지고 헤비급 프레젠터로 분류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급 프레젠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인터넷 댓글서부터 보도록 하죠. 인터넷 댓글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감상평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프레젠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블로그군요. 저를 갖다가 취재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저자 탐방을 하기 위해서 저를 취재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블로그 운영도 역시 라이트급 프레젠터에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월간지의 투고. 이건 뭔 얘기냐면 말이죠. 월간지의 좋은 생각이나 행복한 동행 같은 경우에 글을 갖다가 독자 투고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일회성에 그치고 계속해서 프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간지의 투고도 라이트급 프레젠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미드급 프레젠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TV에서 소개. 자, 대단한 겁니다. 이거 TV에서 소개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자, 두 번째, 라디오에서 소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없지만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잖아요. 실질적으로 청취 시간이 TV 시청 시간보다 더 많다고 그런 결과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라디오에 소개하는 게 역시 굉장한 능력인 겁니다. 세 번째,
신문하고 인터넷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활자로 오랫동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씩 책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TV에서 소개하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원고를 외워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말이죠. 카메라가 마치 커다란 눈 같아요. 그 안에 막 동공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고를 외워가지고 거울을 보고 연습해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원고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카메라가 들여다보는 순간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하려는 순간 이미 놓칩니다. 그리고 말과 제스처를 한꺼번에 연습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원고를 외웠어요. 근데 원고를 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이처럼 자연스러운 손동작과 몸동작을 같이 써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시선은 반드시 카메라에 고정해야 됩니다. 카메라에서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 시청자들의 관심도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카메라에다 눈을 놓치지 말고 계속 이야기되고, 물론 이렇게 가끔씩 딴 데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카메라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소개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라디오에서 소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원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냔 말이죠. 라디오에서 소개할 때는 말로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원고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TV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내가 손동작, 이야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제스처를 보고 눈치를 채는 게 있지만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말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원고는 충분한 호흡으로 읽어보고 만들 것.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말이죠. 원고를 만들 때 글글하고 말글하고 다르기 때문인데요. 글글로 만들어서 완벽한 글인데 막상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글이 많습니다. 거기다 개인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입에 맞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글을 써보고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원고를 재조합을 해서 내가 읽기 편한 원고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드시 담당 PD나 MC의 검사를 피해야 되는 것이 그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MC하고 PD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 이 원고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다. 이 부분은 넣어주세요, 빼주세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검사를 피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원고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문에서 소개하기. 신문이나 인터넷 글 올리는 걸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오타를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외로 오타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 오타도 자신이 보면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매일 쓰던 형태로 쓰기 때문에, 못 찾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사람도 못 잡는 오타가 있기 때문에 오타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체와 책의 스타일을 맞춰서 써야만 합니다. 한 예로 예술에 관한 그런 잡지예요. 예술에 관한 잡지에는 예술에 관한 책을 소개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예술에 관한 잡지인데 무슨 과학에 관한 책을 소개한다거나 이러면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매체의 스타일과 책의 스타일을 맞춰서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고의 길이를 원하는 길이만큼 맞춰야 됩니다. 내가 쓰고 싶은 양이 있어요. 책을 읽고 원고를 이거는 생각이 많이 나서 이만큼 써야겠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요만큼밖에 못 쓰겠다라는 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신문에서는 지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그맣게, 어떤 때는 많이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맞춰주지 않으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랫동안 좋은 소리를 읽고 싶다면 원고의 길이를 신문사에서 아니면 잡지사에서 원하는 만큼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비급 프레젠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